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했습니다. 요즘에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 어려운 주요 원인이 뭘까요? 자,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경기가 항상 안 좋을 때면 주택으로 이것을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경제 성장률은 2%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부동산 규제를 풀고 민간 건설 중심 하에 이 주택 경기를 위로 끌어올려서 침체된 경기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건설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허가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따른 주요 원인이 뭘까요? 이전에는 규제를 다 풀었다고 치면 지금은 규제를 계속적으로 가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건설 부분이 침체된 것이고, 특히 주택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게 건설 부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건설 투자 확대 그리고 속도 내기에 관련해서 다시 이 건설 부양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이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조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서민 주거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 복지 그리고 문화, 이런 인프라 구축, 그리고 노후된 시설,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개선, 이러한 생활 SOC 투자도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걸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정부 주도 사업이잖아요. 이것들이 공공인데, 이러한 공공사업은 사실 수익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하고 중심이 돼서 이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업들은 모조리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기조에 반하는 이 분양가 상한제나 정비 사업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주택 규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자본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이러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기를 위로 올려야 되니까.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개발 중에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자, 이 부지를 놓고 임대주택을 만들어라, 뭘 해라, 여러 얘기가 많았죠. 자, 여기의 위치는 중구입니다. 여기가 용산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구 복례동 2가 122번지고요. 이게 거의 1만 평이죠. 3만 제곱미터의 철도 유유 부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 국제회의 시설과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무려 1조 6천억 원짜리 대규모 개발입니다. 자, 이전 3월 달에 이 메리츠 종금, 그리고 삼성물산, 한화, 이렇게 세 군데가 사업자 공모 때 참여를 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써낸 곳이 메리츠 종금입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가 됐는데, 문제는 이 메리츠 종금이 금융회사다 보니까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산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고, 우선 협상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전 승인을 받아오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 소송을 냈는데, 이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7월 달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한화 컨소시엄이 이번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우선 협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이 되면서 이 역세권 개발이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의 개발 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고 9월에 이 한화 컨소시엄 입찰 단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한화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2015년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개발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기가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바로 재작년 3월에 이 코레일과 서울시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3월 사업자 공모에 3개 컨소시엄이 참여를 하고요. 한화, 삼성물산, 메리츠 참여를 해서 메리츠가 가장 높게 썼어요. 9천억인가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융 이벤트, 금산법 이벤트 때문에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두 번째인 한화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서울역 상단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중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중구, 만리동, 중림동, 회원동 있는, 여기는 복례동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그 드라마 왕초 아시죠? 거지왕 김춘삼, 거기 말하는 염천교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곳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왜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겠습니까? 일단은 서울역에 GTX 2개 노선 깔리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추가 노선이 깔리게 되면서 현재 유동 인구를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노선이 추가되면 80만 명까지 유동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상업과 주거, 문화, 업무를 복합적으로 토탈 패키지로 개발하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중심에 있겠죠.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 서울역의 경쟁력을 크게 격상시킬 수 있는 호재임에 분명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진 주변 지역 일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거든요.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이 위가 오늘 이야기하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지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 중림동, 만리동. 보시게 되면 아파트 보시면 중림동 삼성 사이버 빌리지 아파트, 그리고 서울역 리가 아파트, 그리고 KCC 파크타운, 이건 오피스텔이고, 뒤에 여기에는 이름이 안 써져 있는데 비발디, 한라 비발디 있고요. 그리고 뒤에 서울역 센트럴자이,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마포로 넘어오면서 공덕자이, 그리고 2차 레미안,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원동 쪽 보시게 되면은 주상복합 밖에는 뭐 이렇다, 여기는 브라운스톤 있지만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아파트를 살펴보면요, 일단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서울역 센트럴자인데 여기가 지금 30평대 매가가 14억 정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호가가. 근데 전세가는 6억 초반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8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8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여기가 수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이 일대 서울역 북부 역세권 중심으로 봤을 때도 다른 투자처가 꽤 있습니다.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간에 기존 아파트를 보자면 이제 서울역 센트럴 자이의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인데 여기 금액대 들어가는 투자금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주변이 대체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용산에 있는 뭐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이쪽 지역 봐도 상권 자체나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이 꽤 있다 보니까 이 생활 인프라가 깔끔하고 뭐 강남 스타일이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가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용산의 미래 가치,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이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 기존 아파트를 접근하기에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전세가 자체가 낮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가는 현재 가치를 대변하는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주변에 업무 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학군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매매가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이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 마포권역이라던가 상단에 있는 서대문,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세가를 유지하는 거지 다른 데는 전세가가 더 낮게 깔리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아파트를 또 가성비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금이 좀 더 적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뭐 서울역 리가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매매가가 11억 정도 하니까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2, 3억 정도 더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러한 아파트는 거주 용도로 보시는 게 맞지 내가 실거주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투자를 생각하고 전세 껴놓고 가겠다 이거는 좀 안 맞는 아파트들이에요. 위에 있는 중림동 이 삼성 사이버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거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아파트다.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아파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포커스로 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여기 꽤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드린 지역은 아현동, 아현 1구역이죠. 이때 이 영화 기생충에도 나왔던 지역입니다. 여기 아현동 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파 1구역이에요. 둘 다 이제 1구역인데 일단 아현 1구역부터 말씀드리면은 아현동의 뉴타운 마지막 재개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2호선 그리고 또 5호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세권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정로 상권도 잘 돼 있고 또 마포의 애호계에서 공동역까지 이어지는 상권도 활용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의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문제는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앞으로 남은 절차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시체가 쌓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전에 한번 해제가 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좀 묻어 있습니다. 공유 등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 등기자들이 많으면 이 사업 진행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업성 또한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가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리스크를 좀 인지하시고 길게 나는 돈을 좀 묻어놔야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 아이뉴타운 마지막 재개발 지역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는 지역은 청파 1구역입니다. 여기도 우여곡절이 참 많은 지역인데 자, 지금 용산에 이 재개발을 좀 생각하시고 워낙 오래된 주택들이 많으니까 그냥 돈 묻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 사항 중에서 이 청파 1구역이 그나마 좀 확실한 지역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이 변경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 구역 지정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비슷한 사정인데 투자 진입 금액은 다릅니다. 이 아현 1구역보다 청파 1구역이 많이 들어가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용산에 그 노후주택이 많고 개발 호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예상하고 진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아무 재개발이랑 관련 없는데도 이제 신규 분양가 신축 빌라들 보니까는 이 4억대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걸 평당가로 대지 지분으로 따지면은 5평, 6평. 일단은 재개발이 진행되기도 전인데 아예 추진위도 구성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금액을 주고 사면 남는 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일하게 이 그중에서 재개발이 추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한남뉴타운 그리고 이 청파 1구역 그리고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이렇게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지, 그나마도 또 후암 같은 경우에도 동자만 지금 작게 떨어져서 지금 추진이 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곳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용산에 관련돼서는 지금 타이밍은 생각을 좀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미 많이 오른 지역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숨은 저평가를 찾아내는 그 시야가 필요하다. 확실히 용산 자체가 호재가 많고 이런 기본적인 지가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금액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요즘 재건축 아파트나 투자할 때 뭐 10수억은 그냥 들어가죠. 괜찮은 데 들어가려면. 지금 용산을 보면은 이미 괜찮다고 여겨지는 투자처에는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수요 압력 때문에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초기 단계의 정비 구역을 보던가 아니면은 이 풀 레버리지 활용해서, 어차피 요즘 재건축 투자하려면 10석 기본 들어가잖아요. 그걸 활용하면은 용산에도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충분히 자그마한 건물 하나는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두 가지 중 하나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된 개발의 진행 여부하고 이 속도가 문제가 될 텐데, 정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비 사업 관련해서, 아파트 관련해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게 사실인데, 사실 이런 이 건물 평당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익률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와 접목을 해서 위치 선점을 잘만 해놓으면은 진짜 크게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용산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이런 청파 1구역이나 이런 거 좀 보시고, 후암동 쪽 이 특별계획구역 이런 데 좀 떠들어 보시고, 그 다음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좀 괜찮은 자리 없는지, 좀 수익률 기반이 되는지, 유동인구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시면서 좀 임장을 심도 있게, 아파트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분야 같이 다각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향권, 이 1조 6천억 원의 사업이 완성이 되면 어디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은 뭐 용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이 상단에 중구, 중림동, 만리동, 그리고 또 우측에 있는 회연동 이쪽 라인, 그리고 하단에는 이 청파동, 서계동, 그리고 바로 우측에 또 후암동도 서우암, 동우암이 있고, 이 서우암 쪽이 이제 특별계획 구역이죠. 이쪽 라인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산은 지금도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역세권 개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얘기한 게,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개발 사업, 제가 앞서 오프닝 때 5분 동안 얘기했지만은 이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건설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좀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기 전에 좀 살펴보셔야 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용산 같은 경우야 예전부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던 지역이고 주변에 이미 선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아직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먹거리가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역세권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뭐 용산 역세권, 광운대 역세권, 수생 역세권 이렇게 들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 용산 역세권은 서울 역세권 개발과 뭐 비슷하죠. 주변에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그 광운대 역세권 주변이라던가 수생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여기는 아직 성장성이 남아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도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주변 건물들도 잠재력이 굉장히 커요. 이 잠재력이 한번 개발되면서 폭발하게 되면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요지는 이 남들이 쳐다보는 곳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갖기 위해 진정한 이 투자에 시야를 기르자. 이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자세한 내용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카페에 많은 가입해서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페에 가입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